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사카 다쿠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 그 홍릉수목원과 아사카 다쿠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진은 제가 찾아본 다쿠미의 사진 중에서 그래도 제일 괜찮게 나온 사진인 것 같아서 올려놔 봤는데요. 일제시대 그 조선인과 전통공예를 사랑했던 총독부 산림과 일본인 직원 아사카와 다쿠미의 27세 때 모습이라고 이제 그 밑에 되어 있죠. 그 손에 보니까 이렇게 도자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쵸? 자, 요게 바로 아사카와 다쿠미의 모습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아사가와 다쿠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백자의 사람이라는 영화 포스터가 있죠. 이 영화의 주인공이 바로 아사가와 다쿠미고 또 한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임업시험장에서 다쿠미하고 같이 근무를 했던 한국인 이청림이라는 인물입니다. 영화를 소개하는 그 내용을 잠깐 제가 대신 읽어보면 조선을 사랑한 최초의 한류 팬 아사카와 다쿠미의 숨겨진 감동 실화 일본이 조선을 합병한 지 4년 후인 일제강점기 1914년 한 명의 일본인 청년이 경성에 왔다. 조선의 산을 푸르게 하겠다는 사명감을 품은 임업기술자 아사카와 다쿠미. 조선 총독부 임업시험소에서 근무를 시작한 그는 그곳에서 만난 조선인 동료 청림, 이 청림을 얘기하는 거죠. 청림을 통해 조선 땅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백자로 된 항아리와 사발, 밥상과 장롱 등 조선 공예품의 미에 매혹되어 싼 값에 팔리고 있는 조선 백자에 안타까움을 갖는다. 또한 조선의 아름다움에 반해 청림에게 우리말을 배우는 등 시대와 민족을 초월한 우정을 쌓아간다. 다쿠미 못지않게 조선 문화에 관심이 많은 형 노리타카, 조선의 민중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키기 위한 조선민족미술관 개관에 앞장서던 노리타카와 다쿠미 그리고 청림. 그러나 조선에서는 이미 일본에 대항하는 대규모 독립운동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었고 청림은 그의 아들 인화가 던지려 한 폭탄을 제지하다 결국 감옥에 투옥된다. 일본인에 대한 반항심과 억울함에 다쿠미와의 우정마저도 저버리고 싶었던 청림. 하지만 다쿠미는 시대의 격려 속에서 청림과의 뜨거운 우정도 조선의 아름다움도 모두 지켜내고 싶어 남은 일생을 조선의 산과 조선인을 위해 살아간다. 라고 소개하고 있네요. 저도 영화를 봤는데요. 이 영화가 아주 그렇게 뭐 인기가 있는 그런 영화는 아니지만, 좀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인 것 같고, 또 지금 그 좀 자꾸 이렇게 껄끄러워지는 한일 관계라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인 그런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는 아사카 다쿠미가 누구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 사진 한 장과 함께 나와 있는데 아사카 다쿠미가 언제 어느 곳에서 태어났는지 정도로 이제 간단하게 좀 알아볼까 해요. 이 사진은 사진을 자세히 보면 그 멀리서 바라본 다카네 마을 산기슭에 위치한 이 작은 시골 마을이 다쿠미의 고향이다. 야스가타케 산의 정기는 일찍부터 그에게 풀과 나무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을 것이다. 라고 아래 이제 그 적혀 있어요. 근데 저 뒤에 이렇게 멀찌감치 보이는 산이 야스가타케 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곳에서 이제 다쿠미가 태어났다고 해요. 1891년 1월 15일 날 태어나서 1931년 4월 2일 날 이제 사망을 하게 되죠.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출생을 해요. 그래서
1909년에 농림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영림서에서 근무를 하게 되죠. 1914년에 조선임업시험소의 임업연구원으로 이제 오게 돼서 23살에서 41살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1살에 이제 갑작스럽게 폐렴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 다꾸미가 이렇게 임업에 종사하게 된 배경이 이제 있어요. 1907년에 이 야마나시에 굉장히 이제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는데 이제 홍수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홍수가 아마 232명이라는 그런 사망자를 낸 큰 홍수였을 것 였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일본 내는 굉장히 큰 뭐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태풍도 그렇고 지진도 그렇고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 홍수에 의해서 태풍이나 뭐 이런 기후의 영향으로 이제 홍수가 가끔 일어나기도 하는데 1907년이면 다꾸미가 농림학교에 다닐 때예요. 그쵸? 농림학교에 다닐 때 자기네 동네에 자기가 이제 사는 고장에 그렇게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걸 보고 아마 굉장히 이제 충격적이었겠죠. 근데 그 홍수의 원인이 또 뭐 수로 물기를 잘 잡지 못하고 물기를 잡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삼림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허약하기 때문에 그런 기반이 허약하기 때문에 수로를 잡지 못하는 거죠. 이제 원인이 그런 것에 있다는 걸 알고 다꾸미가 농림학교를 졸업한 후에 영림서에서 구규림 벌채 작업에 한 5년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간단하게 다꾸미에 대해서 소개를 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흔히 아사가와 다꾸미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런 게 이제 궁금할 때는 우선 뭐 사전을 찾아볼 텐데요. 사전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아사가와 다꾸미는 망우리 공원묘지에 안장된 일본인 임업인 민예학자라고 이제 되어 있고 또 일제강점기 일본의 무분별한 개발과 수탈적 임업 때문에 헐벗고 균형 잃은 조선의 산을 안타까워했고 자연이 일러준 방법만이 산과 숲을 키우는 일이라 여겼다. 한국의 산과 문화를 사랑했고 죽은 뒤에는 유언에 따라 한국에 묻혔다. 그래서 아사카와의 이름 앞에는 항상 죽어서 조선의 흙이 된 일본인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에서는 다꾸미의 가족들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다꾸미의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굉장히 학식이 높은 그런 분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특히 뭐 농사 일도 하고 염직 일을 이제 하셨는데, 다꾸미가 뱃속에 있을 때 병에 걸려서 31살의 나이로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다꾸미는 이제 유복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또 어머니는 요 가운데 이렇게 사진이 있는 분이 어머니인데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떴기 때문에 어머니 혼자서 이제 3남매를 키우셨겠죠. 그래서 그런지 아주 강인한 인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아래에 있는 사진이 형이에요. 근데 형은 아사카와 노리타카라는 사람인데요. 다꾸미보다 1년 일찍 조선에 왔어요. 근데 조선에 이제 선생님이었죠. 소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어쨌든 나중에 야나기 무네요시하고 함께 조선의 공예를 수집하고 또 조선 민족미술관을 건립하는데 아주 주역을 담당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야나기 문네요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한국에 잘 알려진 학자죠. 혹시 기회가 있으면 야나기 문네요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누나가 나와 있는데요. 누나는 여기에 사진은 없어요. 사진은 없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다꾸미에 대해서 뭐 편지라든지 경험담 이런 걸 통해서 다꾸미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남기는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나가 하나 있고, 형이 하나 있고, 이렇게 3남매죠. 그 다음에 다꾸미가 결혼을 2번을 했어요. 아내가 이제 첫 번째 아내가 그만 병에 걸려서 죽게 되고 딸 하나를 낳고 죽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부인을 맡게 되는데, 두 번째 부인에게서는 이제 그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 그 오른쪽 끝에 있는 어린 아이하고 그다음에 그 여성분하고 찍은 사진이 타쿠미의 딸하고 두 번째로 맞이한 부인의 사진입니다. 자, 가족 관계는 대략 이렇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쿠미가 이제 1914년에 조선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조선 총독부 농공상부 산림과에 이제 취직을 해서 왔는데, 주로 이제 그 타쿠미가 하는 업무가 양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종자를 채집하기 위해서 아주 조선 각지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선 각지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러 조선 사람들도 만났겠고, 또 여러 가지 그 조선의 문물들, 이런 문물들을 접하게 됐겠죠. 그래서 그런 그 일을 했었고, 여기 이 사진에 보이는 것이 다쿠미가 살던 청량리 관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 설명을 보면은 그의 집에는 온돌방이 있었고, 방에는 조선 장롱과 그가 여기저기서 모은 조선 그 미니예품이 있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네요. 자, 다음 페이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쿠미가 하던 일을 조금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이미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이렇게 이미지로 사진을, 그 영화에 나왔던 그런 사진들을 몇 장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쿠미가 이제 여러 각지를, 전국 각지를 돌면서 이렇게 뭐 종자를 수집하거나 그랬겠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렇게 무분별한 개발, 뭐, 스타일적 임업, 뭐 이런 용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랬기 때문에 조선의 산들이 굉장히 헐벗고 균형을 잃은 그런 산들이었겠죠. 그래서 다쿠미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했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917년에 동료와 함께 조선 당송의 양묘 성공 보고라는 글을 발표해서 아주 조림 사업에 굉장히 박차를 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런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19년에는 조선 거수 노수 명목지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 영화를 보면은 잣나무 종자들을 어떻게 이제 심어야 발화가 되나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잣나무 종자의 노천 매장 발화 촉진법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는, 사실 이 임업 시험장이라는 게 총독부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산림 자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곳에 조선의 목재들을 아주 더 많이 이제 이런 곳에서 목재 수탈을 하는데 뭐 일임을 담당한 그런 걸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었죠. 이 임업 시험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에 지나지 않았지만, 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 좀 예민한 문제인데, 다꿈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아까 소개했던 미네 연구가 야나기 무네요시 뭐 이런 사람들이 물론 조선 민족미술관을 설립하거나 또 뭐 조선 미니 운동 뭐 이런 것도 촉진을 하고 뭐 했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총독부의 문화정치라는 그런 사실 문화정치는 우리가 이제 기만정책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거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이게 문화정치의 일환이 아니냐, 뭐 그들도 아무튼 이런 정책에 따라서 일을 했을 뿐이다. 뭐 이런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하고 이렇게 정면으로
대립을 하거나 하고 있지 않는 한은 이 다쿠미나 야나기 무네요시나 뭐 이런 사람들을 아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입장은 늘 뭐 따라다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자, 넘어가 보죠. 사진에 조선민족미술관이라고 이제 그 사진이 나와 있고, 또 그 옆에 이제 그 다쿠미 일행들이 모아가지고 그 소장을 하고 있는 도자기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형도 그렇지만 다쿠미도 도자기에 아주 굉장히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전국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그런 도요지를 답사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조선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도자기도 도자기지만 또 뭐 민예품, 조선의 민예품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모았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 다음 해인 1915년에 형하고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제 야나기 무네요시를 만나요. 야나기 무네요시한테 그 청화백자 뭐 이런 것들을 선물을 하고 조선의 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야나기 무네요시도 조선의 민예에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1920년에 야나기 무네요시하고 함께 조선민족미술관,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그 미술관 설립 운동을 이제 시작하죠. 그래서 그 조선의 민예를 이론적으로 전파를 하고 뭐 그러면서 아주 큰 족적을 남기게 되죠. 1922년에는 조선 총독부가 조선 신궁을 세우고 또 광화문을 막 이렇게 헐고 그러려고 했었죠. 그래서 그때 그 막 부당성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반대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24년에 그 경복궁 집경당이죠. 경복궁 집경당에 조선민족미술관을 이제 설립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자, 제목은 다쿠미가 사랑한 조선의 민예, 도자기에 대해서인데,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사진이 야나기 무네요시의 사진이에요. 그 글 옆에 적혀 있는 걸 읽어보면, 야나기 무네요시, 조선의 민예를 연구한 그의 공적의 이면에는 다쿠미 형제의 커다란 뒷받침이 있었다. 그는 이들 형제를 알고부터 본격적으로 조선의 것을 알 기회가 생겼다고 말했다. 라고 적혀 있네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 사진은 그 다쿠미하고 인도 사람이죠. 인도인 싱이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백자호를 가운데 두고 그 찍은 사진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지금 그 광주에 있는 그 분원리라는 곳이에요. 이 당시에 이제 그 주소지로는 경기도 광주군 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제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봅시다. 다쿠미는 분원의 도요지 유적에 대한 일본인 최초의 연구 논문 분원 유적고를 써서 1927년에 발표했다. 이 도요지를 2차례 찾아가 조사하면서 다쿠미와 그 일행은 그 옛모습을 그리며 몹시도 즐거워했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사진은 그 밥상이죠. 소반이라고 하는 작은 밥상을 이제 뜻하는데, 다쿠미는 그 도자기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조선인들 생활 속에 있는 민예품에 대한 그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소반이죠. 그래서 조선의 소반이라는 책이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해요. 조선의 소반. 요 그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바로 이제 다쿠미가 조선의 소반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안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그런 어떤 예술적인 가치와 뭐 이런 것들을 잘 낸 그런 그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선의 소반이라는 책 서문을 잠깐 보면 이렇게 이제 적혀 있어요. 피곤에 지쳐 있는 조선이여, 다른 사람의 흉내를 내기보다 지니고 있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멀지 않아 자신의 찬날이 올 것이다. 이것은 공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이제 적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민예품에 대한 이제 가치나 이런 그 자존감뿐만이 아니라 남을 흉내내지 않는 조선인들의 자존심, 자존감 뭐 이런 것들을 지키고 있는다면 머지않아서 아주 자신의 찬 날이 올 거라는 그런 희망의 말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미가 그 지은 책을 조금 이렇게 현재도 이렇게 그 출판이 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1929년에 지은 조선의 소반, 그 다음에 1931년에 지은 조선 도자명고라는 이 책은 아직도 굉장히 가치 있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미가 그 지은 책 말고도 나중에 다크미가 이제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다크미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 책으로 이렇게 엮여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제가 사진으로 소개를 하려고 올려놨는데, 뭐 일기와 서간, 이거는 아사카와 다크미가 썼던 일기라든지 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모아서 책으로 엮은 거죠. 여기에 이제 일본어로도 나와 있고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상의 아사가와 형제 뭐 이런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조선 민예론집 뭐 이런 책도 있네요. 그래서 아사가와 다쿠미에 관한 것도, 특히 아사가와 다쿠미, 아사가 그 형제들, 그 두 형제에 관한 이야기들은 이 책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그 당시에 이런 뭐 그들이 남겨놓은 기록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평해놓은 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 사진들은 다쿠미가 조선에서 생활할 때 그 조선인 친구들도 있고, 또 같이 함께 활동하던 일본인 친구들도 이제 있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왼쪽 맨 위에 있는 왼쪽에 있는 사진이 다쿠미의 옛 동료 김이민 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임업시험장에서 일하다가 고문까지 지내고 1985년 세상을 떠난 그는 생전에 다쿠미를 잘 아는 한국인 동료였다. 그는 다쿠미가 어떻게 살았고 어려운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도왔는지를 소상히 기억하여 수레하였다 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 가운데 있는 사진을 보면 새로운 마을이라는 그 모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쿠미는 기독교인이었죠. 일본인들 중에 이제 기독교인이 좀 굉장히 많이 드문데, 어쨌든 이제 그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기독교인들과의 어떤 관계, 그 다음에 모임 뭐 이런 것들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쿠미의 어떤 그런 정신적인 세계는 기독교관이 조금 자리 잡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새로운 마을, 그래서 회원들이 경성지부 회갑을 기념하여 청량리 다쿠미 집 앞에 모였다. 새로운 마을을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 모임은 아니네요. 제가 이 책을 이제 읽었을 때를 이제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 모임은 아니고 이제 일본인들의 일본인 친구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다쿠미, 그 옆이 아나기 무네요시, 또 한 사람 건너 도이 하마이치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진은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세 번째 사진은 다쿠미와 가깝게 지냈던 최복현, 중앙고등학교 교장과 서울시 교육감을 지낸 그는 중앙고보 졸업생으로 학창시절 스승인 아가바네와 함께 다쿠미 집에 놀러가기도 했고, 첫 아들의 이름을 다쿠미가 지어줄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조선에서 생활하던 다쿠미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문리 언더그로라는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이렇게 다쿠미가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게 이제 1931년 2월부터 3월까지 식목일 행사를 앞두고
조선의 여기저기를 이제 돌면서 양묘에 대한 이제 강연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강연을 하면서 과로가 이제 그 시작되고, 그래서 나중에 그 급성 폐렴에 걸려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죠. 다꾸미가 죽은 뒤에도 한동안 그 경성에는 다꾸미가랑 같이 살던 가족들이 이제 살고 있었어요. 아내하고 딸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일본이 패전을 하고 이제 조선이 그 광복을 맞이할 때 그때 이제 그 아내하고 딸은 일본으로 돌아갔는데, 이때도 그 아내하고 딸이 다꾸미의 가족이라는 걸 이제 조선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 아내와 딸을 잘 보호해 줬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여기 사진에 보면은 이제 그 장례식장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여기 맨 왼쪽에 위에 있는 그 사진을 한번 보면 다꾸미의 장례식 모습, 비가 내리던 1931년 4월 4일 임업시험장 구내에서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기독교식으로 진행된 장례식에서 훗날 다꾸미처럼 조선의 흙이 된 조선 고아의 아버지 소다 가이치는 시편 23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낭독하였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진이 이제 어떤 거냐면,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입니다. 다꾸미의 죽음을 슬퍼하며 모인 조선 사람들, 생전에 다꾸미처럼 바지저고리를 입은 순박한 조선 서민들이 관을 운구하여 노제를 지내고 이문리 공동묘지에 묻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다꾸미가 죽었을 때 조선 사람들이 다들 이제 나서서 서로 자기가 관을 매겠다고 앞다툼을 하던 그런 모습들, 그런 그 상황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다꾸미가 생전에 얼마나 그 조선 사람들과 친분이 있는, 그 친근감이 있는 인물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맨 밑에 있는 사진, 요거 왼쪽 옆에 있는 건 이제 다꾸미를 모셔놓은 불단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 옆에 있는 사진을 보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을 보면 다꾸미의 무덤가에 모인 일본인 친지들, 맨 왼쪽 몸을 비스듬히 기울인 사람이 야나기 무네요시라고 이제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망우리에 있는 다꾸미의 묘의 그 모습이에요. 원래 아까 이문리 언덕으로라고 했던 건 처음에 이제 그 이문리가 지금의 이문동이죠. 제가 있는 이 외국어대학교도 이문동에 자리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 이문리에 공동묘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다꾸미가 청량리에 살았었기 때문에 그 홍릉수목원 관사에 살았었기 때문에 다꾸미가 사망하고 바로 이제 그 이문리 공동묘지에 묻히게 되죠. 근데 나중에 그 이문리 공동묘지가 이제 옮겨지면서 다꾸미의 그 묘도 이 망우리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가운데 있는 사진에 서울 망우리 한강을 바라보는 산중턱에 있는 다꾸미의 묘소, 한자로 그 아사카와 다꾸미 공덕지묘라고 쓰인 비석과 1884년에 세워진 한국말 공덕비가 보인다. 오른쪽에 있는 항아리 모양의 돌 비석은 형 노리타카가 조선시대 항아리를 모델로 설계한 것이다 라고 적혀 있네요. 그 다음에 요 한국말 공덕비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 사진을 보면은 그 한국의 산과 민예를 사랑하고 한국인의 마음속에 살다 간 일본인, 여기 한국의 흙이 되다라고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다꾸미 묘의 현재 이제 그 모습인데요. 매년 4월 2일이면 그 한국과 일본의 지인들이 일본 여기에 찾아와서 이제 그 추모식을
거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꼭 4월 2일이 아니더라도 일본인들이 자주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길을 묻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다꾸미의 업적 뭐 이런 것들을 기리기 위해서 일본인들도 찾아오고, 그 다음에 한국인들도 종종 찾아온다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다꾸미의 고향인 야마나시에 있는 다꾸미와 노리타카 형제의 자료관이에요. 아사카와 노리타카, 다꾸미 형제의 자료관 이렇게 이제 써 있는데,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일본에 이제 출장을 1년에 한두 번씩은 갔었는데, 작년 8월 이후로 저도 한 번도 이제 가보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들러보고 싶은 곳인데요. 야마나시는 도쿄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일본에 살 때 도쿄에 살았었는데, 전철로 한 2시간 정도면 야마나시에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으로는. 근데 그때는 굉장히 이제 시골이었었기 때문에 뭐 온천을 할 수 있는 곳, 온천지도 굉장히 많고, 또 제 기억으로는 거기 크리스탈이 많이 나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탈 가공 상품이 굉장히 많이 진열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샴페인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한번 가볼까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홍릉 수목원과 아사가와 다쿠미에 대한 인연, 또 아사가와 다쿠미에 대한 인물에 좀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전해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글쎄, 한간에는 다쿠미는 그래도 어쨌든 일본인이다. 심지어는 일본 우익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려고는 하지 않죠.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정도 조금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부터 받은 압박이나 또 피해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때로는 무조건적인 반일 감정도 가게 되죠. 근데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무조건적인 반일 감정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진실이 왜곡이 되거나 아니면 오해가 또 오해를 낳아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생각에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인식하거나 판단하거나 뭐 개념을 만들거나 또 인간의 이성적인 행위라고 하나요? 이런 걸 이제 사유라고 하죠. 이렇게 사유에는 반드시 이제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쿠미의 경우를 볼 때 이 사람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이었다. 내지는 뭐 일본 우익이다라고 이제 치부할 수 있는가? 뭐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자기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제 개인적인 사유의 기준은 이 사람이 그럼 뭘 취했느냐가 됩니다. 뭐 이 사람이 조선에서 뭘 취했느냐가 이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조선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사후에 남겨질 모든 것도 조선에 두기를 원한 사람이죠. 만약 다쿠미가 생전에 자기가 귀하게 여기던 것, 뭐 이런 것들을 그의 개인 소유로 하거나 또는 그 사람의 나라로 가지고 가거나 했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하지만 아무튼 저는 학자입니다. 학자로서 소양은 모든 사유에 있어서 객관성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객관성이 바탕이 돼야 되겠지만 제가 그 객관성에서 살짝 벗어나서 다쿠미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저의 그 개인적인 기준, 사유의 기준 때문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사유의 기준은 어떤 걸까요? 궁금하네요. 여러분하고 직접 만나서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서로 의견도 나누고 했을 텐데 정말 아쉽네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뵙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고 지루한 이런 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